자, 네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 흔들린 우정. 이거 노래 제목인데 말이죠. 자, 오랜 친구와의 우정을 외면한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백다혜 아나운서 통해서 얘기 들어보시죠. 법인으로 사업을 꾸려오던 60대 남성에겐 막역한 사이로 지내던 16년 지기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까지 수시로 도움을 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성이 토지 매매 문제로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면서 실형을 받게 되자 옥중에서도 동생을 믿고 업무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터운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이 아주 충격적인 소문을 듣게 되면서부터였는데요. 동생이 자신의 돈으로 뭔가 다른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믿었던 만큼이나 배신감의 크기가 컸던 걸까요? 16년간 이어온 우정은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둘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자, 이 기자가 이 사건의 발단부터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두 사람은 친형제는 아닌데요. 친형제만큼이나 막역했다고 합니다. 이제 형은 60대고 동생은 40대인데 10살 넘는 이 나이 차이를 극복할 정도로 굉장히 친했고요. 16년이나 막역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인터넷 뱅킹 암호카드를 건네줄 정도로 신뢰했다고 하는데요. 아, OTP 카드. 네, 그렇습니다. 60대 남성은 근데 2012년부터 회사를 운영했는데 이런저런 법적인 업무를 동생한테 맡겨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60대 남성이 사업을 하던 도중에 토지 매매를 좀 잘못해서 수감되면서 이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아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이 사건 A 씨가 원래 이 자신의 부지를 매수자한테 팔려고 지금 했던 상황인데 이 땅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잔금 지급이 계속 늦어지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60대가 친한 동생 40대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괜찮다. 임대차 계약서 하나 작성해가지고 임대한 것처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고요. 근데 이게 남의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위조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돼가서 사업가 A 씨는 2018년 11월께에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살게 됩니다. 예. 자, 저 동생 B 씨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사문서 위조로 감옥까지 가게 됐었는데 또 그 동생을 원망은 안 했다고요. 정말 많이 믿고 좋아했나 봅니다. 진짜 친형제보다도 더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실형까지 살면서도 원망을 하지 않고 도리어 이제 더 믿는 거죠. 왜냐하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더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업무를 맡기고 일 처리에 필요한 돈도 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B 씨 발걸음이 조금 뜸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A 씨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의심을 했는데 그런데도 신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을 다 채우고 출소한 후에도 동생에게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부지 매매도 잘 마무리가 돼서 매매 대금 4억 4,700만 원을 받고 등기 이전해라라는 판결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한 소문이 솔솔솔솔 들려오기 시작하죠. 자, 부지 매매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A 씨, 60대 A 씨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상한 소문이 좀 들렸습니다. 특히 B 씨 동생하고 이 샀던 매수인하고 뭔가 한편인 모양새. 그 땅에 골재 사업을 한다라는 소문도 있고 급기야는 이 매수자 회사의 대표가 지 동생 B 씨인 걸 알아낸 겁니다. 아하. 이상하다. 예. 처음부터 내가 감옥 가고 임대차 계약서 쓰라 하고 이거 다 이 동생이 뭔가 나를 속였던 거 아니냐. 왜 한편이 내 돼서. 동생이 저쪽이랑 한 편을 먹지? 이상하죠. 예. 동생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저쪽에 대표까지 되면서 뭔가 한편이 됐다. 상당히 그때부터는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자, 소장님 결국 두 사람 이 형과 동생 16년 우정 네. 만나서 단판을 지었어요. 네, 오해가 풀리긴커녕 이제 극단으로 치달았어요. 이 동생이 6개월이 지나면서 형을 만났는데 차 안에서 한 말이 뭐였냐면 형님 받은 계약금 잘 쓰고 계시냐. 내 덕에 그거 돈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잔금 받을 때 나한테 1억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화가 쌓여 있는데 이 동생의 이런 얘기를 듣고 1억을 달라는 말에 격분을 해서 그 순간 이제 큰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운전석 문짝 보가망에
이제 숨겨놨던 흉기를 꺼내들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동생이 날 뒤통수 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막 나쁜 상황인데, 아 형님, 제 덕에 돈 벌었으면 성공보수조로 나한테 뭐 돈 좀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거의 뭐 그냥 방아쇠를 당겨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격분을 시켰는데 흉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너가 나를 계속 속여 먹었다. 그렇게 속여 먹은 거고. 그리고 네가 그 매수자의 회사 대표가 아니냐라고 했으면 위협을 했는데 동생분이 잘못해서 사과한 게 아니고 가해자 주장이 이야기가 되면은 오히려 욕설하고 싸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 가족을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가족을 건드리니까 더 흥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흉기로 찔렀는데 물론 격투는 벌어졌는데 흉기 들었으니까 그 피해자가 도주하면서 문 열고 나갔어요. 근데 쫓아가서 뭐 한 20여 차례를 흉기로 찔렀는데 흉기가 있으면 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로 네네. 찍었다 한다면 상당히 원한이 사무쳤던 거죠.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남성은 이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피해자는 사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그냥 사망케 한 것입니다. 예, 뭐가 됐든 믿었던 동생에게 배신을 당한 그 욱함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자 1심 재판부 어떤 판단 내렸죠? 네,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60대 남성이 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이 피해자의 고통이 굉장히 크고 유족 역시 피해 회복을 못한 것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일단 뭐 항소심까지 갔는데 이 사람은 내 가족을 해하겠다고 하는데 재판장님 같으면 열 안 받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항소를 했는 내용이 뭐냐면 딸 결혼식까지도 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했다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말 듣고 참을 수 있느냐 라면서 오죽 답답하면 그랬냐라고 항소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해한다는 건 별개 문제거든요. 그렇게 잔인한 마음을 살해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소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큰 실효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더니 역시 참 박 변호사님, 네. 진짜 형제들 간에도 네. 이 돈 이거 워낙 민감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정말 한 배에서 난 형제도 아닌 사람한테 OTP 카드까지 맡겼다는 거. 사실 믿음에 비례해서 증오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사건 딱 그런 사건이에요. 이건 살인죄 동기로 보기도 어렵고 이걸 갖고 변명될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믿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이 더 컸고 그게 범행 동기가 돼서 살인까지 왔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죄송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예. 너무 사람을 믿지 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 딴 건 몰라 돈 관련해서는. 하하. 저는 가족들도 안 믿습니다 잘.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돈 관련해서는요. 돈 관련해서 굳이 이렇게 지금 어머님도 보시고 여동생도 보시고 안 믿어요. 돈 관련해서는. 돈을 잘못했다가는 단호하시다.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차가우시다. 빌려달라면 좀 줍니다. 차라리.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건들이 꼭 그 믿음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럼 겁니다. 제가 빌려달라고 하면 주십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